네, 여기서 상승폭을 더 뺏겨서는 안 될 텐데요. 지금 코스피는 강보합, 코스닥은 1% 상승해서 살짝 안쪽으로 내려왔습니다. 오늘 장 마지막은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정혜운 과장, 김태성 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시청자분들이 더 빠지기 전에 빨리 장 마감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종목도 정리할 건 정리해야겠죠. 어떤 것이 있는지 첫 번째, 삼보토건부터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이야기가 뜨거워요. 잭팟이라고 표현한 기사도 봤어요. 그런데 실제로 저희 방송에서는 수혜가 없을 것이다라고 여러 번 언급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주가가 움직이니까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우리가 놓쳤던 잭팟이 있는 건지 두 분의 생각 보겠습니다. 기대감 가져보지 말자라고 했는데 지난주는 살짝 가져보고 단기로 빠질 걸 그랬나 싶기도 한데. 매수를 하려거든. 네. 지난주 했어야 됐겠죠. 그쵸. 네, 일단 네. 이번 주는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지금 삼부토건이 오른 이유, 그러니까 뉴스는 초청을 받았다입니다. 그러니까 초청받아서는 뭔가 돈을 벌 수 있는 건 없어요. 이 초청을 받았다 해서 그 자리에서 계약서를 쓰고 삼부토건이 어떤 결실을 맺는다, 그럴 일은 거의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아무래도 이제 지수가 좋지 않을 때마다 이런 좋은 뉴스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그러니까 장 후반부에 지금 차익 매도 물량이 일정 나오면서 지수가 좀 밀리다 보니까 일단은 우리가 알고 있는 2차 전지, 반도체, IT 여기서 조금 벗어나서 조금 더 테마적인 움직임에 집중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오늘 이렇게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면 내일 갭상승까지도 나올 수 있겠죠. 하지만 그 갭상승 이후에 추격해서 이 매매를 했을 경우에는 먹을 폭이 굉장히 적을 수 있거나 2% 3% 수익을 보려다가 네. 20% 30% 손실을 또 감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삼부토건 같은 경우에는 저는 내일 갭상승에 이제 관심 있게 보시기보다는 조금 더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결국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테마주들은요, 싸게 사야 됩니다. 싸게 사야 되는 게 어느 시점이냐? 남들이 이제 고민할 때 그때 사는 게 오히려 낫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약간 해마주들은 긴가민가 할 때, 그렇죠. 그럴 때 또 수익을 노려보고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에 확률도 반반이죠. 네. 어려운 테마니까 삼보토건을 이미 놓치신 분들은 그냥 과감하게 보내주세요.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 한솔케미칼 보겠습니다. 왜 갑자기 한솔케미칼이냐? 최근 천연가스 가격이 폭락했대요. 보면 2년 내 최저치? 유럽과 아시아 천연가스 가격이 2년 만에 최저치라고 하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 수준까지 돌아왔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떤 종목이 수혜를 볼까? 반사익을 볼까? 한솔케미칼 보겠습니다. 두 분의 생각은요? OX 나뉘어졌는데 정혜훈 과장님은 일단 한솔케미칼이 미소를 지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봤어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지금 천연가스 관련해서 이러한 부분은 사실 일회성, 어떻게 보면 좀 이벤트성 그런 좀 이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엔 관건은 최근에 이제 한솔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지속적인 좀 하락한 이유는 바로 이제 실적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이제 전방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업황이 워낙에 좀 좋지 못하다 보니까 한솔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용 과산화수소의 판매량 좀 감소하면서, 즉 이제 삼성전자의 가동률이 이제 파운드리 가동률이 올라가야지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매출이 이제 증가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업황 자체가 좀 안 좋은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좀 실적이 좀 슬로우하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2분기를 저점으로 해서 어느 정도 좀 반등이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에 이제 반도체 업종의 주가 흐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느 정도 주가가 좀 선반영을 하면서 향후 이제 하반기 이후에 이러한 좀 반도체 업황 회복에 대한 좀 기대감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한솔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서서히 어느 정도 이제 업황 사이클 좀 반등에 대한 그런 좀 주가 선반영이 지금 나올 수 있는 좀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가격도 충분히 주가도 가격적인 조정으로 어느 정도 1분기에 좀 마무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한솔케미칼에 대해서 O 주셨고요. 김대성 이사님은 왜 X입니까? 일단 결국 실적을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실적이 회복한 이후에 저는 매수를 해도 늦지 않는다라는 의견을 한번 좀 드려보고 싶고, 일단 전체적으로 지금 반도체 IT라든지 전기전자 기업들이 올라가는 이유는요, 지금 당장의 성과는 안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상반기보다 나은 하반기. 그런데 그 하반기라고 하는 것이 만약 잘 안 나온다면 주가는 또 한동안 굉장히 또 고생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분기 실적을 보고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근데 이제 한솔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올해,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실 분들은 저도 지금 가격 나쁘진 않습니다. 나쁘진 않지만 지금 많은 시청자분들이 원하시는 거는 또 단기 공략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조금은 메리트가 없다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스트소프트도 보겠습니다. 오늘 그 마소의 손을 잡으면서 눈에 띄게 올랐던 AI주 중에 하나인데 그 안에 강자가 될 수 있을까요? 두 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기서도 OX가 나뉘어졌는데 이스트소프트가 오늘 장중에 상한가까지 갔다가 지금은 좀 풀렸어요. 20% 급등 유지하고 있거든요. 어떤 회사인지 기대를 걸어도 되는 이유에 대해서.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 드려보면 네. 그러니까 보안 관련주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계시는 챗 GPT라든지 로봇 AI 산업과 이제 협업을 해서 무엇인가 성과를 낼 수 있는 이제 기업 중에 하나인데 결국 이제 큰 기업, 그러니까 글로벌 기업과 손을 맞잡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호재입니다. 근데 단순히 이제 뉴스에 그칠 가능성도 있어요. 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좀 잘 생각을 해보면 사실 로봇이라든지 AI가 발전함에 따라서 이 보안 산업 또한 같이 성장해야 되는 산업임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면 2차 전지가 성장을 하면 당연히 이 전기차가 성장을 할 것이고 전기차 산업이 성장을 하게 되면 결국 필요한 게 전기차 충전 인프라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전기차 충전 인프라에는 그렇게 큰 관심은 없어요. 지금 보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로봇이 계속 발전을 하고 AI가 발전을 하고 챗GPT가 발전을 하나 여전히 보안 쪽은 아직까지는 큰 관심을 받았다라기에는 좀 모자랐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마소와 이제 손을 잡았다라는 뉴스와 함께 대량 거래량을 지금 동반했다라는 것, 시장의 관심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내일 만약 일시적으로 차익 물량이 나온다 하더라도 12,000원, 14,000원 이하로 내려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한 번 더 단기적인 시세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또 제대로 각인을 시켰기 때문에 14,000원이 깨지지 않는다면 또 한 번의 상승 가능성은 열려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그럼 동시효과 구간에 들어온 현 시점 두 분은 오늘 장을 어떤 종목으로 마무리하시겠습니까? 마감에 산다. 키워드 볼게요. 폴더블폰 언팩과 합병이라는 이슈를 갖고 왔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볼까요? KH바텍과 셀트리온헬스케어를 갖고 왔는데 KH바텍 이제 폴더블폰 대전이 열린다. 특히 네. 6월부터 열린다라고 하던데요. 네, 6월은 아니고요. 네. 이제 빠르면 7월부터. 네, 제가 지금 한 달 또 땡겼네요. 네, 원래는 이제 뭐 아시다시피 항상 이제 작년에도 8월에 네. 원래 이제 언팩을 했었는데 지금 뭐 최근에 나오는 기사를 보게 되면 이제 일정이 좀 당겨져서 지금 삼성전자가 뭐 아시다시피 워낙에 좀 어려운 상황이고 특히나 지난 1분기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부분에서 좀 큰 폭의 좀 적자를 좀 기록을 했고 이 부분을 이제 MX 사업부 즉 이제 스마트폰이라든지 가전 이러한 사업부에서 어느 정도 좀 받쳐주는 그러한 좀 흐름이 좀 나오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지금 폴더블폰 그러니까 하반기에 출시 예정인 이 폴더블폰을 좀 앞당겨서 좀 출시할 것으로 그렇게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그동안에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미국에서 이제 언팩 행사를 진행을 했었는데 국내 이번에는 뭐 서울 아니면 부산에서 이제 국내 언팩을 좀 진행을 하면서 국내를 비롯해서 이제 중국이라든지 좀 아시아 시장에서 어느 정도 지금 폴더블폰 확대를 좀 모색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역시나 이제 폴더블폰 관련해서 가장 핵심적인 좀 수혜주다라고 한다면 단연 시장에서 이제 KT 바텍이 항상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리고 최근에 주가 흐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최근에 주가도 계속해서 좀 52주 신고가 부근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올해 지금 삼성 폴더블폰에서 좀 주목받는 폼팩터의 변화가 바로 이제 힌지 부분인데 기존에 이제 힌지가 이제 이번에 신규 폼팩터에서는 이제 물방울 힌지가 도입이 되면서 뭐 주름 부분이라든지 뭐 이러한 경첩이 접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그렇게 좀 보이고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은 KH바텍이 바로 이제 삼성전자의 힌지를 거의 독점적으로 납품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이제 폼팩트 변화와 함께 ASP가 크게 뭐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단가 대비해서 기존 전 모델 대비해서 약 한 30% 정도 ASP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최근에는 또 일각에서는 한 50% 정도 ASP가 뭐 증가할 것 그렇게 또 추정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또 폴더폰 판매량도 지금 지난해 대비해서 올해 한 30% 이상 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Q와 P의 증가가 올해 동반해서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만약에 삼성이 이제 7월에 이제 조기 출시를 해서 언팩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되면 이제 빠르게 이제 하반기부터 이제 3분기부터 실적이 좀 가파르게 성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이러한 하반기 이후에 실적 모멘텀을 감안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현재 시점에서 좀 선침의 관점으로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은요? 네, 우선 앞서 말씀드린 부분에 대한 것은 일단 가격이 어느 정도 좀 선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가 흐름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가가 지금 꾸준하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52주 신고가 부근이 한 2만 원대 부근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지만 이제 폴더폰 출시를 앞두고서 충분히 추가적인 주가 상승 랠리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매수를 한다라고 한다면 목표 주가는 한 2만 5천 원 정도 선까지 약 한 20% 정도 업사이드를 열어놓고 좋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으로는 한 18,000원 선, 최근에 주가가 한 차례 좀 급등을 했는데 급등하기 이전 가격이라고 할 수 있는 한 18,000원 선을 손절 라인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KH 바텍의 목표 주가는 25,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8,000원 제시했습니다. 이번에는 김태성 이사님의 종목인데 합병이라는 키워드와 함께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갖고 오셨네요. 뭐 일단 마치 이 화면만 보면 네. 셀트리온 오늘 합병 되나? 기사 나왔나라고 하실 것 같은 오해가 좀 있을 것 같아서 그건 아닙니다. 네. 단순히 힌트를 좀 드리기 위해서 이제 썼는데 좀 오해가 되실 것 같아서 한 번 더 말씀드려보고요. 일단은 셀트리온 그룹주가 앞으로 이제 나올 뉴스를 놓고 기대를 해본다면 저는 안 좋은 뉴스보다는 좋은 뉴스가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반도체 IT에 관심을 갖는 게 이유가 뭐죠? 지금 당장은 안 좋지만 그래도 하반기는 지금보다 나아질 거다라는 기대감이잖아요.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이 그다지 좋지는 않았습니다. 많이 안 팔렸다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저가 공략을 이제 하면서 시장의 좀 침투율을 높이는 바람에 일회성 비용이 좀 증가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그러한 부분이 이제는 다시금 이 실적의 성장세로 좀 되돌릴 수 있는 교두보 역할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면서 가장 중요한 건 램시마라든지 트룩시마 같은 신약들이 이제는 유럽을 넘어서 미국 시장에서 판매를 할지 말지 이제 기로에 서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이제 올해 하반기에는 충분히 팔릴 것이다라고 지금 기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재무제표에 녹아들게 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지금보다 훨씬 큰 외형 성장이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 브라질 쪽에서 램시마 제품이 굉장히 많이 팔린다 그래요. 지금 브라질을 시작으로 중남미 쪽에도 지금 판매처를 계속해서 확장을 하고 있는 셀트리온 그룹주다 보니까 일단 실적에 대해서는 좋은 뉴스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는 일단 올해 1분기에 이제 서정기 회장님이 돌아오셨죠. 돌아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굉장히 빠른 의사결정을 통해서 또 이제 삼수 합병에 대한 기대감이 네. 또 주가에 반영이 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이 지금 하반기를 고민을 하시면서 트레이딩 할 종목이다라고 한다면 단순히 테마적인 부분만 고려할 것이 아니고요. 성장성과 아무래도 이제 이 수급을 좀 놓고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그 기준으로 본다면 이 제약바이오 쪽 꼭 한번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제약바이오는 시청자분들이 사실 이제 중소형 제약바이오 공략하기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제가 봐도 참 어려운 섹터이긴 해요. 그래서 그럴 때일수록 굉장히 심플하게 실적 나오고 실제로 수급이 몰리는 기업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본다라고 하면 셀트리온 헬스케어 현재 위치 저는 굉장히 매력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일단 65,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10만 원대까지의 이제 상승세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단기적인 시세보다는 하반기까지 조금 길게 보자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길게 보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전해드렸습니다. 코스피는 0.45%, 코스닥은 0.81% 올라주고 있고요. 이 동시효과 구간에 눈에 띄는 종목으로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과장님?
네, 우선 뭐 오늘 동시효과의 전반적으로 뭐 AI 관련주라든지 또 2차 전지주들이 오늘 좀 강세 흐름을 좀 띠는 모습이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외에도 특히나 또 제약 바이오 업종이 오늘 또 모처럼 좀 강세 흐름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유한양행이 오늘 증권가의 좀 호평이 좀 나오면서 오늘 좀 좋은 흐름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올해 이제 수익성 개선과 더불어서 R&D 성과에 대한 좀 기대감이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올해 레이저 티닙의 단독 1차 치료제 국내 허가가 나올 것으로 좀 기대가 되면서 그렇다고 한다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출시가 되게 되면 연간 매출액 한 1,000억 정도 국내에서만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향후에 또 글로벌 시장으로의 그런 진출 그리고 또한 지금 R&D 지금 파이프라인에 대한 그런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최근에 좀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 구간에서는 2.04%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양시장 상승 랠리는 이어가고 마감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동시효과 함께 하셨습니다.